덮어가고 있는 거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전에 두꺼운 책, 그 책은 이제는 덮으세요. 덮고 실기에 필요한 책은 따로 있습니다. 실기는 이러한 책이 하나 쬐끄만 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자동차 진단평가 기준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예, 파란색 그게 맞습니다. 그 책자가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이 책자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시험 볼 적에 오픈북으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눠드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가지고 들어가서 그 책을 학습하는 게 아니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책을 다시 나눠줍니다. 시험 볼 적에 시험지하고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용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페이지도 똑같아요. 페이지 똑같고 시험 보는 양식이 똑같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얘가 오픈북으로 해서 한 권을 지급이 되고 사실적으로 기준하는데 넘겨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숫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숫자가 돈이에요, 돈. 여러분들은 평가서 작성하는 게 시험이다 보니까 일반 이론 시험하고는 좀 틀립니다. 얘는 그냥 견적서를 하나 작성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책자 좀 A3로 해서 많이 보내드린 거 있을 거예요. 그 많이 보내드린 거 뒷면이나 앞면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진단평가 자동차 진단평가서 검정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뒷면으로 넘기게 되면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라고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얘를 작성하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진단평가서 작성하는 것은 좀 전에 이 책 기준으로 해서 평가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가격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가격표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문제가 하나 더 이제 얘를 작성하는 건데 2급 같은 경우는 실차를 보지 않고 서면으로 차량 점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뭐 설정 사항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자동차 진단평가 설정 사항이 있고 또 시험에 보는 차량은 이 차량이다 하고서 등록증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등록증은 이 차량이고 그리고 시험 내용은 요 설정 내용 이게 A, B, C, D, E, F, G 이렇게 이제 알파벳 순서가 쫙 있어요. 얘가 점검 내용이에요. 내가 차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실차를 보고 점검했더니 이렇게 나와져 있다. 요걸 가지고 평가서를 작성해봐라 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실차를 보고 이 평가지를 작성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2급은 이렇게 차를 안 보고 등록증 주어지고 차 본 내용을 주어지고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한 번씩 그냥 책을 펴놓고 영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보세요. 같이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흐름도가 이런 거구나 하고서 그런 식으로도 보시고 하시고 이 평가서가 작성이 되면은 평가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번호가 달려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각 부위마다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써 있는데 부위마다 번호가 이렇게 뚝뚝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이 번호가 30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당 3점에서 90점 만점으로 합니다. 진단평가서는. 근데 뒤에 뒤에 성능 기록부는 10문제가 주어지고 하나당 1점에서 10점뿐이 안 해요. 그리고 얘를 먼저 학습하는 게 아니고 얘를 먼저 학습을 해야 돼요. 왜? 90점짜리를 학습을 한 다음에 이 기록부를 작성을 하는 것 10점짜리는 얘를 할 줄 알면은 10점짜리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해결되기 때문에 크게 10점짜리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성능 저기 뭐야 진단평가서 작성하는 데에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0번까지 번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런 것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런 거. OMR 카드라고 우리 필기시험 때 봤죠? 필기시험 때 보는 것처럼 실기도 또한 평가서 작성한 결과값을 여기에다가 옮겼어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앞면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서 10문제가 있고 뒷면은 어떻게 해요? 1번부터 30번까지 진단평가서 답안이 체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얘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수리 이력과 수리 필요에 대한 기호만 들어가져 있고 나머지는 숫자입니다. 숫자로 네 자리 천 단위까지 기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서는 뭐 숫자 외에 기호 외에 나머지 쓸 일이 없습니다. 쓸 일이 없고 채점은 뭐예요? 얘로 작성하지만 요걸로 채점이 들어가는데 그럼 설정 내용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 기재를 하면 되겠지 하는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얘를 성실하게 작성했을 때가 OMR 카드에 옮길 수가 있어요. 왜? 군데군데 번호가 달려 있어요. 번호가 설정된 문제풀이한 내용하고 답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설정된 내용을 여기다가 평가서에다 작성을 해보면은 그 나중에 OMR 카드 넘길 때 보면은 번호 달린 것만 그냥 옮기면 돼요. OMR 카드 옮기는 것은 나중에 평가서 작성한 연습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작성 방법을 또 따로 다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능 기록부는 10점 그리고 평가서 작성은 90점에서 30문제를 OMR 카드에 작성한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는 하나에 1점에서 10점입니다. 그래서 10점짜리를 크게 중요시할 필요성이 없어요. 진단평가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기재를 할 줄 아시면은 뒤에 성능 기록부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 지금 시험 검정이 이 책자로에서 오픈북으로에서 본다고 그랬죠? 얘가 아마 개편이 될 예정인가 봐요. 개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시험에 꼭 붙으세요. 이게 이번 시험에 안 붙으면은 다시 공부해야 돼. 다른 걸로. 개편되기 전 걸로 해서 학습을 해서 꼭 끝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필기 정도로 합격 수준에 들어가면은 실기는 연습이죠. 뭐든지 실기는 연습만 조금만 잘 해주시면은 얘 또한 쉽게 합격 라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어떠한 질문이 있으면은 채팅도 가능하고 오디오를 풀어줘서 오디오로 해도 되겠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있으면은 제가 한번 잠깐 받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간단하게 제가 학습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채팅도 좋고 어, 채팅도 좋고 1급, 2급은 실차 유무 차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1급과 2급은 시험 보는 평가하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1급은 실차를 보고 문제를 만들어 와서 입실해서 그 내용으로 해서 평가서를 작성하는 거고 2급은 실차 보는 시간이 없는 대신에 실차 봤다 하고서 서면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서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1급과 2급 시험 보는 방법은 굳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또 1급은 진짜 실차를 보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험 보는데 조금 더 쉽다는 분도 있어요. 시험 보는데. 근데 2급은 이제 말장난이 좀 많이 내가 실차를 보고 이 사항을 직접 기재하지 않고 제3자 출제자가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좀 말풀이 우리 이론 문제 저기 시험 볼 적에도 그랬듯이 헷갈리겠죠. 문제를 내겠죠. 그런 종류는 약간 차이가 있고 시험 보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1급과 2급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오디오를 풀어주시면은 한번 눌러주면 풀어지니까요. 그 뭐야 말로서도 가능합니다. 채팅이 아니어도 되고 말로서도 가능하니까 궁금하셨던 거. 그게 크게 없는가 본데요. 그게 없으면은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요 평가서입니다. 이 평가서만 작성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평가서를 작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평가서 구조를 알아야 돼요. 평가서 구조를 알아야 돼요. 평가서 유심히 보면은 차량의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기본 정보가 있고 평가 내용은 종합 정보가 있고 차체 정보가 있고 실시 정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실시 정보는 원동기라든가 변속기 등등을 얘기하는 거고 차체는 수리 이력과 수리 이력은 뭐죠? 과거에 공장 사고 난 흔적, 그죠? 사고 난 흔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수리 필요는 공장에 가서 수리할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체와 셋이 뺀 나머지는 뭐 여기에 있습니다. 종합정보에. 종합정보에 있어서 주행거리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색상 등등의 차량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가감점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죠? 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차체하고 쉐시는 손상에 대해서 감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뭐예요? 다 마이너스예요. 아이고 이게 잘 안 움직이네요. 마이너스고 그다음 종합 정보는 대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뭐냐? 주행거리 적을 적에는 가점이 일어날 거고 주행거리가 많을 적에는 감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존재하고 주요 옵션도 그래요. 옵션이 많아. 그럼 가점이 일어날 수가 있고 옵션이 어딘가 고장 났어. 그래서 감점이 일어날 수가 있고 튜닝 튜닝도 봤을 때 적법을 해서 가점이 일어날 수가 있고 불법을 해서 감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여기 플러스 동그라미 치고 금액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얘네들 모든 거 여러분들 평가서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계 점수를 내게끔 돼 있어요. 여기. 합계, 종합상태 합계, 그 다음에 수리 필요 합계, 여기 수리 필요 합계, 요 내용에 대해서 수리 필요 합계. 그 다음에 쉐시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도 또한 합계를 낼 수 있게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여기. 합계를.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틀리면은 합계는 자동으로 틀려요. 하나라도 틀리면 합계는 자동으로 틀려. 여기도 그래. 하나라도 틀리면은 자동으로 이 합계는 틀려. 그러면은 시험 출제 의도는 뭐냐면요. 원동기면 원동기 평가할 줄 아냐? 전기장치면 전기장치 평가할 줄 아냐? 차체면 사고 이력에 대해서 평가할 줄 아냐? 표기할 줄 아냐? 그리고 튜닝에 대해서 평가할 줄 아냐? 각 평가 항목, 이 평가 항목을 해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30개 중에 어떻게 해요? 아는 것만 해도 20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3, 2, 6, 60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계는 어차피 틀릴 거니까, 어차피 틀릴 거니까 합계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세요. 합계는. 여기에 번호가 달려있으면 포기. 뭐냐? 항목별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20개만 잘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합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 과감히 통과하고 아는 거 위주로 해서 나가면은 20개는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것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나눠준 책자를 보게 되면은 이 순서대로 있어요. 이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등급 구분을 하고 여기 등급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된 등급계 설정하고 나이 구분하고 여기 그다음에 기준 가격, 고정 가격하고 주행거리 그다음에 뭐 차대 번호, 배출가스,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색상, 주요 옵션, 그다음에 차체 수리 이력, 다음에 수리 필요 다음에 원동기, 연속기 순서대로 이 평가서 순서대로 책자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책 시험 볼 적에 이 책자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넘겨 나가면은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빨리 자세히 잘 풀어서 나가냐가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책 보는 요령을 알고 있으면은 쉽게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어요. 각 항목마다 이 책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몰라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책 페이지 넘겨서 모르는 거 넘겨서 어떻게 여기까지 끝에까지 찍어야 돼. 근데 얘만 찍고서 시험이 끝나냐? 아니죠. 이 내용의 30개를 OMR까지 또 옮겨야 돼. 또 뭐야? 10점짜리도 풀어야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면 과감히 버리고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하는 거와 똑같아. 처음에 스타팅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가 기본 정보예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여기가 종합 상태. 더 급격하게 올라가. 여기가 차체 정보야. 그 다음에 수리 이력 차체 정보하고 셰시 정보는 수준이 어디냐면요. 최고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정상까지 찍고 내려와야 돼. 그냥 건너뛴 거라도 이 바닥을 절대 풀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6문제 정도는 풀어야 되거든요. 6문제면 여기 올라오는 동안에 어떻게 종합 상태하고 차체 이 정보에서 해결이 끝나야 돼. 근데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가감히 넘어가랬어요. 왜? 끝에까지 가면 밑에는 좀 편한 거. 그래서 거꾸로 푸는 사람이 있어. 얘를 먼저 풀어보자 하고서 완전하게 풀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그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항목을 평가할 줄 아는 게 좀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번호가 이제 K5 예시에서 하나 보여드렸는데 뭐예요? 보게 되면은 번호가 이렇게 숫자 쓰는 데 있어요. 이런 데는 필요가 없어. 안 썼어. 제가 아무것도 안 썼죠? 여기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그죠? 아무것도 낙서 안 했고 여기도 낙서를 전혀 아무것도 안 만졌어. 여기도 전혀 안 만졌어. 그죠? 단지 숫자만 가져다가 기재를 했어요. 숫자만. 10,000원 앞에다가 숫자만 쭉. 뭐냐? 설정된 문제를 보고 기준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계산기를 눌러서 결과값을 계산기 결과값만 평가서에 작성하면 돼요. 값만 평가에 작성하면 된다. 그래서 다른 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번호가 이런 데는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으니까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 평가서는 답안지 쓰는 거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계산기 값만 가져다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값만. 그리고 또 여기서 합계가 있는데 이 합계를 포기하라겠어요. 포기하랬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몰라도 돼. 왜? OMR 카드는 마이너스 기자는 데가 없어. 그냥 숫자만 기자하면 돼. 여기 동그라미 치는 거잖아.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계산기 결과값만 그대로 가져다가 내가 계산기 값만 주행거리 계산 결과가 60이야. 60 쓰고 튜닝 계산 결과 마이너스 30이야. 그냥 30 쓰고 옵션 결과가 20이야. 그럼 20 쓰고 그 다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번호가 해당 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복합기호 쓰게끔 아니면은 단일기호 쓰게끔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요거 쓰고 여기도 절대 체크할 일도 없고 외정이야. 외정이 얼마야? 얼마 쓰고 룸크린식이 얼마야? 얼마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계산기 값만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대신 순서는 이 책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 상태가 먼저 나오고 차체 정보가 나오고 셰시 정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순서대로 그냥 넘겨나가면서 설정된 내용이 어떻게 해요? 주행거리 칸 페이지인데 주행거리 문제 있네. 주행거리 페이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넘기다 보니까 색상에 관련된 페이지네. 문제 봤더니 색상에 관련된 문제가 있네. 문제 풀고 계산기 눌러서 넣고. 그죠? 해서 이 문제는 이게 하나하나 항목마다 다 나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사실적으로 주행거는 항상 나오죠. 나와요. 차대 번호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 배출가스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각각 페이지마다 나열은 쭉 돼 있지만 설정, 점검한 내용이 차대 번호가 이상이 없고 배출가스가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튜닝은 아무것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결과값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페이지 넘겨가면서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없을 때 그냥 통과해서 가면 되는데 만약에 튜닝이 있어 설정된 내용이 불법 튜닝했다 하면은 현재 튜닝 페이지였어 넘겼을 때 불법 튜닝 네, 확인해서 한 건 내용으로 지금, 해서 계산해서 결과값을 넣으면 돼요. 됐어요? 평가서는 계산기 결과값만 가져다 넣는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미더기 타는 거. 자, 그럼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보험용 수정하고. 상세하게 자동차 기본 정보입니다. 기본 정보 응, 작성하는 것은 차명 필요 없어요. 응, 응. 등록번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연식 제작증. 등록증 최초 등록 밑에 있죠? 이 연식은 네 자리 숫자라 번호가 달릴 수도 있어요. 어, 잠시만요. 그냥 미더기 집에 가서 달라 그러면 드린겨. 응, 그냥은, 그냥 달라 그러면 돼요. 어쨌든. 짠! 집에서 가져오라. 음수가 됐죠? 자, 연식은 네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가 달릴 수도 있고 배기량도 네 자리이기 때문에 번호가 달릴 수 있어. 제가 음영 처리한 곳이 번호가 달릴 수 있는 부위입니다. 얘네 외에는 어떻게 해요? 체크하거나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죠? 체크하거나 기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급해. 갈 길이 급해. 급하기 때문에 굳이 여의로 채점도 안 하기 때문에 번호 달린 것을 번호 달릴 수 있는 것만 기재를 하면 되는데 오요. 요 음영 처리된 부위만 깁니다. 근데 얘네들을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가 기본 정보지만 어떻게 해요? 표준 진단평가의 정의란 뭐예요? 표준 상태를 놓고 표준 상태인 자동차와 비교해서 나쁠 적에는 감점, 좋을 때는 가점을 하는 게 진단평가라고 있어요. 가감점이 일어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산정 가격을 도출한다. 그게 진단평가를 했어요. 표준 상태인 상태를 놓고 얘를 비교 견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격으로 따질 적에는 표준 상태 가격이 있어야 가감점을 해서 결과값이 나올 거죠. 그죠? 이 기본 정보에 이 차량은 표준 상태로서 해당되는 가격이 뭐냐? 보정 가격. 얘를 놓고 가격 산정하는 거예요. 얘를 놓고. 근데 얘는 한 방에 안 잡혀. 어떠한 단계를 거쳐요? 기준 가격 단계를 거쳐서 보정을 합니다. 빼기가 있어. 빼기. 기준 가격을 보정한 결과값을 빼서 해당되는 보정 가격이 산출돼.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보정 가격은 표준 상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얘 가격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 미리 기본 정보에서 이렇게 구해 놓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평가 항목은 제가 종합상태, 수리 이력, 그 다음에 셰시 정보 이듯이 차체 수리 여기 들어간 데있어요. 근데 그러한 그 부위 중에 평가 항목 중에 잔가율이 들어가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옵션 같은 거 잔가율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또한 나이도 알고 있어야 돼. 이 나이, 사용연수를 우리가 나이라고 하죠. 연만 적용하는 게 우리 사람 나이와 똑같이 나이도 알고 있어야 돼. 이 나이에 대한 단가율이죠. 나이에 대한 사용년 개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차량,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가격이 똑같이 가감이 일어날 수 없죠. 수리비가 다 틀리잖아요. 틀리기 때문에 등급을 구분합니다. 소형차는 몇 등급, 중형차는 몇 등급, 대형차는 몇 등급 해서 등급을 결정을 해서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등급 계수가 가중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해서 이렇게 이 내용이 있어야, 요 지금 박스 내용이 있어야 가감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비교해서 등급 개수를 가산하거나 사용년 개수를 가산하거나 잔가율을 가산하거나 보정 가격을 가산하거나 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틀리면은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됐어요? 풀었던 게 그냥 프로나 마나 틀린 가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감점 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이 돼야 돼요. 이 정확하게 얘가 작성이 되는 순간 합격이 50% 이상 합격은 50%는 합격한 거야. 50%는.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해서 기본 정보에 대해서 얘가 제대로 준비가 돼야만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식사하기 전에 밥상을 차리죠. 밥상 차리는데 어떻게 해요? 돈가스를 먹으려고 밥상을 차렸어요. 그러면은 돈가스 먹기 위해서는 칼하고 나이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젓가락하고 수저를 갖다 놓으면은 안 맞죠. 거기 먹을 수는 있어. 먹을 수는 있어도 거기는 안 맞는 거예요. 똑같아. 얘도 밥상 차리는 거야. 밥상. 그죠? 해당되는 밥상을 딱 차려야 먹을 수가 있어. 가감점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밥상이 틀리면은 절대 해결이 안 돼. 이 밥상만 정확하게 맞추면은 50%는 합격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50%. 이걸 제대로 차려놓을 줄 알아야만 우리가 실행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가감점을 하기 전에 얘를 먼저 연습을 해야 되죠. 쭉, 쭉쭉. 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표는 따로 없어요. 시험 볼 적에 이 표는 따로 없어. 시험 볼 적에 상만 놓네. 식탁만 딱 깔아놔요. 그럼 거기에다가 수저 놓고 반찬 놓고 뭐 하는 것이 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놓고 싶은데 놓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쭉 깔아서 내가 표를 만들어야 돼. 이 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표를 만드는 거야. 내가 식탁을 차리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요걸 차리는 게 가장 큰 거다. 예를 들어서 국산인지 수입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차를 보면은 그럼 모른다 했을 때는 차대번호 앞에가 K가 아닌 건 무조건 수입이야. 그죠?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어. 여기는 관리법에 의한 승용 승합 파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해요? 형상 정보예요. 차체 형상 정보. 차체 형상 정보로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승용형, SUV형, RV형, 승합형, 뭐 화물형,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형상 정보로서 나눠지는 거다. 그리고 각각의 등급표가 있겠죠. 등급표에 따른 등급 계수가 있을 거고 나이를 구할 줄 알고 구했을 때 이 나이에 걸맞는 계수, 가중치를 구하고 해당되는 단가율을 구하고 보정 가격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준 가격을 찾아내서 얘를 보정을 한다고 했어요. 등산 가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식탁 차리고도 밥 먹기 손 씻듯이 등산 가기 전에 운동화끈 조여매듯이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보정. 왜? 여기는 기본적으로 주는 거야. 주는 거. 새 거야, 새 거. 새 건데 내기에 맞게끔 보정을 하고 결과 가격이 보정 가격. 순서대로 무작정 보정 가격 안 나온다. 보정을 했을 때 나온다. 뭘 보정해? 기준 가격을. 그래서 얘를 하는 순서대로 그러면은 넘기다 보면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국산인지 수입인지 알 수 있어. 그죠? 얘를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얘는, 얘는 뭐야? 그래서 국산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세 가지로 합니다. 세 가지. 다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승용차 세단형을 승용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목적형은 이렇게 나눠져요. 다목적형은 어떻게 해요? SUV형과 RV형으로 나눠져. 근데 다목적형은 여기서 험로,
사실 험로를 주행 가능한 차. 그죠? 지프형. 지프형을 우리는 SUV형이라고 한다. 지프형을 8인승 이하의 다목적형으로서 지프형. 여기는 미니밴 스타일이야. 미니밴, 카니발 같은 거. 그런 스타일을 우리는 RV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그 다음에 뭐 전기 수소차가 있을 거고 화물 승합차가 있는데 얘네들은 시험이 안 나오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해당되는 거 쓰면 돼요. 이렇게. 단지 승용은 그냥 세단형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지프형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미니밴 스타일 얘기한다. 정리를 딱 해놓고 있어야 돼. 얘가 딱 이제 등록증을 보고 무슨 차지? 스타리아네. 스타리아는 뭐야? RV형이다. RV를 쓰면 돼요. 그죠? 다음 스타리아는 제가 먼저 안 했네. 국산이다. 이 준비가 되고 등록증을 보고서 여기부터가 이제 시작이야. 여기부터는 책자에 있어. 책에 표가 다 있어. 여기부터는. 이렇게. 순서대로, 페이지 순서대로. 여러분들 이거 나눠준 거 책자를 넘겨보면은 앞에는 검정하는 방법에서 OMR 카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가 있고 쭉쭉 넘겨보면은 가감점 기준이 나오고 페이지 5페이지 있습니다. 총칙 5페이지. 총칙 5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5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라. 그런 거죠. 5페이지에 들어가서 등급이 나옵니다. 제7조. 그죠? 제7조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급과 등급 개수라고 있어요. 얘는 그 표대로 해서 나눠 차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표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 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되는 차의 등급과 등급 개수를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등급과 등급 개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승용형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단에 SUV형이 있고 그 다음 하단에 뒤로 넘겨서 RV형이 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나오는데 얘네 승용 SUV RV형은 등급 분류 기준을 뭘로 잡았어요? 배기량으로 잡았어요. 배기량. 배기량으로 잡았다. 이 배기량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되는 거죠. 배기량에 따라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뭐 승용차는 뭐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데 해당되는 배기량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등록증에 재원의 배기량이 있어. 배기량 보고서 해당되는 내용의 등급을 가늠하면 되는 거고 주의할 거 하이브리드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한 단계 상위 등급을 해. 다시 얘기해서 해당되는 차가 1등급인데 하이브리드 차는 특 A로 넘어갑니다. 뭐 이렇게 소나타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원래는 어디에 들어가? 1등급인데 하이브리드 게 특 A겠죠. 얘는 아반떼 1596. 1596이면은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2등급. 이렇게 이렇게 나눠진다. 대신 우리는 등급은 어떻게 해요? 승용 페이지, SUV 페이지, 그 다음에 RV 페이지 틀리다. 그래서 미리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죠. 두 번째 정리된 등급을 기재를 하면 되겠고 페이지 넘겨서 7페이지 보면은 7페이지 보면 어떻게 7번에서 등급 계수표가 있습니다. 뭐 국산과 수입, 제가 아까 이 첩자에 쓰라겠죠? 국산 수입 나눠지고 해당되는 등급에 예를 들어서 1등급 1.4다. 1.4. 가중치야 가중치. 3등급이 기본적으로 시작가이고 여기다 크네, 여기다 더 크네, 여기다 더 크네, 여기 특부터는 대형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과 가중치, 등급 개수는 5페이지에 등급이 있고 7페이지에 등급 개수가 있죠. 그죠? 책자 같이 넘겨보면은 책자를 넘겨봤더니 다음 뭐예요? 사용용 개수야.
사용년 수, 사용년 개수,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밑에 구조에 잔가율이 있죠. 사용용 개수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사용년 수에 따라서 개수가 나눠져요. 그럼 우리가 나이를 먼저 알아야 돼. 나이, 사용년 나이. 총개월 수는 뭐냐면은 태어난 달에 시작해서 평가하는 달까지 몇 개월 됐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적에 요 방법을 하시면 돼요. 항상 시험 볼 적에는 어떻게 해요? 요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져요. 얘를 알 수 있죠? 얘는 등록증에 있을 거고 얘는 시험 보는 시험지 설정사항에 평가일은 언제다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되는데 이 주어진 거 가지고 나이는 나이는 연끼리만 적용시킨다. 나이는 연끼리. 이렇게 연끼리만 적용시켜요. 그리고 개월 수는 좀 전에 얘기했죠. 일은 무시해요. 일은 일은 무시한다. 얘를 개월로 바꿔줘요. 그럼 곱하기 12. 차액 마이너스 그대로. 그래서 67개월. 플러스 나오면 플러스 가격 그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대로 그대로. 그래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하기 쉬운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24를 위에다 쓰고 밑에다는 21.8을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써서 십자를 그었는 거예요. 다시 24.7, 21.8 십자로 긋고 하단으로 빼기니까 밑에다 십자 놓겠죠. 24에서 20 빼니까 사용년 3년. 요게 3년이 나이입니다. 나이. 그죠? 다음 개월수를 구해야 돼. 개월수. 주행고 때 써먹어야 되니까 개월수는 어떻게 해요? 얘를 12로 곱해주는데 결과값에다가 어떻게 8에 시작해서 7로 끝나는 거죠. 7 빼기 8은 마이너스 1 나오면 마이너스 1 그대로 35개. 계산되나요? 자, 나이를 알게 됐어. 나이를 알면은 어떻게 해요? 사용령 개수를 알 수가 있어. 3년이다. 0점. 그죠? 다음에 장가율을 알 수가 있어. 3년이다. 이거죠. 이렇게. 그죠? 그죠? 8페이지에서 사용년 개수와 장가율은 사용년 수를 알아야만 기재를 가능한데 사용년 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빼기를 하는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빼기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한다겠죠? 항상 철칙이라 했어요. B는 작은 것분에 큰 거 한다. 뭐 그러듯이 철칙으로 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이렇게. 24 큰 거에서 21 작은 걸 빼면 된다. 그래서 8페이지까지 끝났어. 9페이지 갔더니 기준가 제10조 기준가격이래. 제10조 기준가격.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제가 원하는 가격은 고정가격입니다. 고정가격 스탠다드 가격. 고정가격은 기준가격을 거쳐서 보정을 한 결과값이 기준가격이 됐어요. 그래서 기준가격을 먼저 구하는 거야. 제10조 기준가격 구하는 방법은 그냥 보험 개발원 가격 가지고 쓰래요. 보험가격 쓰는 거야. 대신 없을 때는 산출한다. 보험 가격이 없을 때 산출하는 거지. 그래서 보험 가격을 그대로 기준 가격을 적용하거나 보험 가격이 없어. 신차 가격 가지고 산출하는 거예요. 진짜 가격 산출한다. 그럼 넘겨볼까요? 예를 들어서 보험 가격이 600이다 하면은 얘가 기준 가격이야. 그대로. 이렇게. 얘가 보험 가격이 600이다. 근데 보험 가격으로 주어지지 않고 신차 가격으로 주어졌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기준수 책자 아래와 같이 산출하는데 어떻게 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라. 없을 때예요. 보험 가격이 없을 때는 이걸 한다. 대신
신차 가격 얼마? 예를 들어서 시차 102로다. 그럼 102로 쓰면 돼.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좀 전에 먼저 구해놨어. 사용연수가 얼마지? 평가월수는 평가 시행하는 달이에요. 평가 시행하는 달. 달달이 가격이 틀리잖아요. 시행하는 달을 기재를 해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 숫자에 걸맞는 감가율을 적용시켜라. 그거예요. 3단계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신차 가격 1단계 102로 해당되는 감가율 36이 나왔어요. 번호가 2번 번호가 해당되는 감가율은 이렇게 페이지 10페이지 가만히 써 있어요. 곱해서 나오면 돼. 소수점 무조건 올린다. 생각나죠? 소수점 올린다. 근데 어쩌다 보면은 부가세 미포함이라는 단어 얘가 나오면은 신차 가격에다가 부가세 1.1을 곱한 게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그죠? 부가세 포함됐어. 대신 감가율 산출은 11 더하기 상수입니다. 11은 상수. 사용연수 가져다 넣고 평가 시행 월수 가져다 넣고 했을 때 얼마가 나와요? 36이 나오겠죠. 그죠? 10페이지 가서 36에 해당되는 68.11%가 3단계죠. 그래서 1번과 3번을 곱하면 되는 거죠. 다시 기준가격은 보험가격으로 적용한다. 없을 때는 신차가격 가지고 산출한다. 이렇게 기준가격이 나왔어. 11페이지에 가보면은 감가액. 제가 순서대로 페이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정하는 가격에서 기준가격 보정. 그죠? 그럼 이 보정은 아래 봤더니 1번은 산출식이고 2번은 A 월별 보정이고 3번은 뭐야 특성가 보정이죠. A 월별 보정은 보험기업 발원이 분기별로 나와요. 가격이 분기별로 나온 것을 월별로 전환시키는 거고 3번의 프로모션은 참 특성가은 프로모션이 있는 차 세일차 세일에 대한 저기 보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보자고요. 얘는 좀 전에 했죠. 보정은 어떻게 된다? A가 있고 B가 있다. A는 보험가액의 분기별을 해결하는 보정이다.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신차 가격 가지고 얘는 여기에서 분기별을 넣었어. 아예 월별을 넣었어. 그죠? 월별을 해결했어. 그럼 A 월별 보정은 뭐야? 신차 가격 가지고 해서 기준가격 산출할 때 벌써 적용이 됐기 때문에 A를 하지 않아. 이 A는 보험가격인 경우만 하는 거야. 왜 보험가격은 분기별로 발생되기 때문에 무조건 A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B는 있을 때 하는 거고. 자, A 하는 방법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공식이 돼 있어. 기준가격은 산출돼 있죠. 그죠? 다음 두 번째 월별 감가율은 밑에 표가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1월 달에 1월 달 1이 없고 4도 없어. 뭐예요? 1월 달에 나온 거 그대로 쓰면 돼. 근데 1월 달에 나온 게 한 달 됐어. 1% 감가. 두 달 됐어. 2% 감가야. 그럼 평가 시월이 6월이야. 2%죠. 2%. 저기 평가하는 달이 7월이야. 7 아니 6, 7, 8, 1, 4, 5, 6. 전 평가하는 달이 4월이야. 그럴 때 A는 없어. 0이 되겠죠. 여기 평가하는 달이 3월이야. 2%. 무슨 가격에? 692 가격에 2%. 이 특성값은 지역에 따라서 뭐가 틀려요? 금액이 조금씩 다 틀려. 그래 최저값만 인정해 준 거. 200만 원 이상은 400까지는 200만 원. 400만 원 이상은 400만 원. 600만 원 이상은 600만 원. 최저가로만 인정을 해서 공통화된 것을 정립을 해서 요거에 해당되는 곱하기 잔가율이야. 잔가율은 이런 거 다 했어요. 여기. 그죠?
밥상을 딱 차려놨다. 그럼 장가율을 곱하는데 어떻게 해요? 200만 원인 경우다 했을 때는 200만 원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150만 원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 여기에 들어가니까 100만 원으로 적용시키는 거죠. 300만 원 한다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200만 원 하는 거. 이걸로 통일시키는 거죠. 통일시켜서 장가율을 곱한다. 이렇게 이렇게 요거예요. 300만 원 한다 했을 때 요걸 곱하면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자, 보험 가격이다. 예를 들어서 692, 보험가 692다 했을 땐 여기다 692 갖다 쓰는 거죠. 그죠? 두 번째, A, 월별 보정은 보험 가격이기 때문에 A를 무조건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평가의 3월이다 하면은 2%죠. 692의 2%. 14가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여기 프로모션 있네. 200만 원. 그래서 적립하니까 200이야. 2년 됐으니까 0.518. 곱하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104가 나오고. 얘가 B값. 얘가 A값. A와 B 합쳐서 여기다 쓰면 돼. A는 얼마 이렇게 쓰고 B는 얼마 쓰고. 얘를 빼면 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가격이 나오겠죠.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나머지는 찾아서 그대로 기재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얘는 이 가격을 거쳐서 보정을 한 후에 결과값을 쓰는 거다. 해보세요.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보험 가격이다. 신차 가격이 아니고 보험 가격. 그럼 얘가 막바로 기준 가격이 되겠죠. 그래, 9페이지, 10페이지는 끝났어. 11페이지에 보정, 기준 가격 보정하겠습니다. A 가격. A는 보험 가격인 경우 월별 보정하는 거야. 왜 보험 가격이기 때문에 월별 보정해야 돼. 2월이네, 2월. 2월이면 1%, 801% A 값이 8이네. 여기다 쓰는 거. A 값은 8 플러스 그죠? B 값도 있을 수 있으니까 프로모션이 있네. 150만 원은 100만 원으로 해야 돼. 그죠? 그럼 100만 원 했을 때 100 곱하기 0.311. 얼마예요? 32예요. 30. 그죠? 그럼 얘가 B가 30이니까 여기에 40이네. 40. 그냥 800에서 40 빼니까 760 나왔어요. 그죠? 얘가 고정가격이다. 한번 보세요. 저처럼. 이해되시죠?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요거 9페이지에 가셔서 기준가격을 먼저 찾아야 돼. 기준가격은 보험가격이다. 없을 때 산출해라. 없으니까 산출해야 되죠? 신차가격이나 감가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2단계를 거쳐야 돼. 2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11 더하기 가로 열고 사용료 곱하기 12 플러스 평가 시행하는 달 5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얘가 사용료 몇 년이요? 2년. 24에다가 35에다가 40번이네. 40번에 해당되는 10페이지에 있는 감가율을 곱하면은 어떻게 돼? 3000에다 곱하면은 얘가 나오겠죠. 자, 보정하는 데 가는 거죠. 보정. A와 B가 있어. 근데 얘는 신차 가격이야. A는 빵이야. 그죠?
안 한다겠어. B는 350이야. 350이면 200 곱하기야. 200 곱하기 0.518. 어? 하면은 뭐 104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얼마가 나왔어? 자, 40분에 맞는 감가율. 하니까 얼마가 돼요? 어디 갔어? 104. 그죠? A는 없다고 그랬어. 자, 기준가격 산출은 어떻게 내죠? 신차 가격에다가 뭐야? 2단계에서 40번이야. 그죠? 여기 40번. 2단계에 해당되는 감가율은 65.32이야. 1960. 얘가 기준가격. A는 0이고 B가 104야. 빼기 하니까 요각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밥상을 한번 차려봤습니다. 다시 첫 번째 뭐예요? 국산인지 승용차 SUV 나누고 5페이지 등급, 7페이지 등급 개수, 8페이지 가서 요걸 사용료를 구해서 8페이지에 있는 개수, 사용료 개수와 단가를 구하고 9페이지 가서 고정 가격은 어떻게 한다? 기준 가격이 찾아서 고정을 하고 결과 가격이 보정 가격이다. 얘가 완성이 돼야 돼. 여기까지만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50% 붙었다고 그랬어요. 얘를 연습을 조금 해주세요. 얘를 얘가 딱 자리가 잡혀 있어야 가감점을 합니다. 종합상태 가감점, 차체 정보 감점, 셰시 정보 감점할 수가 있어. 자, 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내용이 그냥 머리 아픈가요? 그냥 책자를 넘겨가는 거예요. 책자를. 제가 좀 전에 책자를 어떻게 했어요? 5페이지, 7페이지, 9페이지, 11페이지 해서 12페이지까지 해서 기본 정보를 쫙 순서대로 넘겨가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갔어요. 그죠? 12페이지까지는 뭐야? 기본 정보에 해당되는 건데 12페이지까지 넘기면서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서 그것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내일 카톡방에다가 연습용을 쫙 한번 뿌려드릴게요. 그걸 한번 해서 그 기본 정보에 해당되는 표준 상태인 고정 가격이 나와 있어야 등급도 맞추고 등급에 해당되는 개수를 알고 잔가율 알고 등급 개수를 알고 다 그게 정확하게 있어야 가감점 하는 데서 가중치를 이때는 뭘 곱하고 이때는 뭘 곱하고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 12페이지까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걔가 틀리면은 시험 보나마나다. 그죠? 아니 진짜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K5 평가를 해야 되는데 K3에 해당되는 가격을 갖다 넣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이 나오려면은 기본 정보가 완성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내일 한번 보내드릴게요. 실기는 책자들 영상을 들어보고 있고 저기 하지만 제가 다시 연습하는 용지를 계속해서 톡방에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한번 이 책자는 계속해서 이 책자를 넘어가면서 해야 돼. 이 책자를. 이해만 있으면은 원래는 이게 원래 일본에서 가져온 거라 했잖아요. 일본에서 가져온 건데 요만한 블루북이 있어. 쬐끄만 블루북 가지고 다니면서 평가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시험은 얘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뭐예요? 요즘 어때요? 누르기만 하면 앱에서 시스템이 다 개발이 돼 있어요. 앱에 누르면 가격 얼마 띵 나와요. 근데 그걸 무조건 늘려면 띵 나오는데 그 권한도 무조건 평가자 자격 권한이 있어야 그걸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 자체 다른 데는 계산기 눌러서 한다. 여러분들 계산기 제가 보내드리는 파일은 쓰고 지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을 뭘로 하냐면은 볼펜 하지 말고 연필 지우개 있어야겠죠. 계산기 다이소 가면은 1, 2만 원, 1, 2만 원이 만 원도 안 돼. 7, 8천 원이면은 좀 너무 이맨한 거 사지 말고요. 그래도 손바닥만한 거 있잖아요.
살 적에는 루트 달린 거 사셔야 돼요. 루트 달린 계산기. 우리가 루트도 써먹어야 되니까 루트 달린 공학용 계산기 잘 누르지 못하면서 또 공학용 계산기 있다고 막 누른다고 하는 계산기 누르는 거에 또 헤매지 말고 그냥 다이소 가서 어떻게 해요? 5,000원, 7,000원짜리 루트 달린 거 하나 산다. 하나 사서 그걸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걸로 연습을 하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연습이 제대로 딱 끝났을 때 하나하나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고 시간 잠깐만 내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꼭 준비를 해주세요.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미래모빌리티과에서 자동차 진단평가 전공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주 2일 수업, 전액 장학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육성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1.5년의 교육과정으로 2년제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국내 최초 조기 취업과 조기 졸업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1학년 1, 2학기와 계절학기에는 대학에서 기업 맞춤형 집중교육을 받고 2학년 1학기에는 회사에서는 직원으로, 학교에서는 재학생의 신분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됩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됩니다. 신입생을 선발할 때 대학과 기업이 면접에 함께 참여하며 채용을 약속합니다. 또한 전액 장학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1학년 정규학기 등록금은 모두 무료입니다. 수업은 주 2회,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부담이 적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학기 만에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학년은 기업 맞춤형 교육을, 2학년은 회사에 들어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총 3학기 만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진단평가 전공에서는 자동차의 장치, 구조, 기능과 작동 원리 등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자동차 정비, 검사, 성능 점검 등 전문 인력을 배출합니다. 교육을 받으며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정비기능사, 자동차 진단평가사, EV 진단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자동차 진단, 정비검사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정부 인증 또는 우수기업에 선정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입니다. 저희 대학교는 8곳 이상의 자동차 진단 평가 전문 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학생 선발은 서류 접수, 평가, 면접, 채용 합격, 최종 선발 순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자격은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에게 주어집니다. 전형 일정은 24년 9월 9일부터 25년 1월 14일까지 1차에서 3차 총 3차례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동차 진단평가 수업은 사진과 같이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는 관심학과 등록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의 QR코드 스캔 혹은 영상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관심학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휴대폰 번호, 이름, 생년월일, 고교명, 이메일 주소, 성별과 유형을 입력해주세요. 미래모빌리티과를 관심학과로 선택해주시고 수신 동의를 체크한 후 입시 정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학 신청은 아래 QR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